삼성이 대기업이 된 과정은 단순해요. 비즈니스 모델은. 권력과 금융을 활용해서 재벌화되는 거예요. 이병철 씨가 27살에 첫 번째로 대지주 재벌까지는 아니죠. 대지주가 돼서 큰 자산가가 됐던 게 1927년인데 1927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 공부를 엄청 수탈해 갔어요. 거기에 이분이 투자를 꽤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60% 넘게 수탈해 가니까 농민들이 땅을 버리고 농사 접어야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가니까 그 땅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땅값이 거의 한 80%까지 막 폭락하고 막 이래요. 그때 이병철 씨가 일본의 식산은행, 지금의 KDB, 전신이 이제 산업은행이었죠. 거기 지점장을 구슬려서 김해평야 일대에 200만 평 넘게를 줍줍한 거예요. 거의 완전 폭락된 거를. 그래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어요. 첫 번째로. 그게 삼성물산. 두 번째로는 재벌이 되는 과정이에요. 재벌이 되는 과정인데 이병철 씨의 아버지가 이찬우 씨예요. 이분과 이승만은 동갑의 친분이 되게 공고해요. 독립협회와 기독교단체 친분이 대단했고 1946년도에 대구에 이승만이 왔었을 때 이병철이 내가 이승만의 자녀다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했겠어요. 그럼 나중에 서울에 오면 연락해라고 할 때 이승만과 이제 권력과 통해서 큰 부를 쌓게 돼요. 뭐냐면 제일모직, 제일제당인데 1952년도에 제일제당은 적산불화를 통해서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초가 되는 게 대부분 다 이 적산불화예요. 그때 몇몇 기업들과 합쳐서 제일제당을 적산불화로 받았고 두 번째로가 대외원조예요. 우리나라 전쟁에서 폐허가 됐는데 큰 뭐 있겠어요? 대외원조의 많은 부분을 삼성이 거의 다 가져가요. 그리고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이승만에게. 그렇게 해서 이룩한 게 제일모직. 그렇게 부를 엄청 쌓아가면서 시중은행에 거의 한 90%, 뭐 조흥, 산업은행, 한일은행 그런 거 시중 4대 은행의 90%를 이병철 씨가 소유를 다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한 10%가량의 리베이트를 이승만한테 주는 관행이 그렇게 해서 불과 10여 년 만에 이승만을 통해서 이병철은 엄청난 부를 쌓아요. 근데 1960년대 4.19 일어나고 61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병철 씨는 부정축제자 1호로 낙인을 찍게 돼요. 다행히 일본에 있었고 그래서 박정희와 딜을 잘해서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은행을 정부에다 헌납하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걸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이제 금산분리가 돼서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삼성에 남은 거는 금융에는 동방생명, 지금의 삼성생명이에요. 안국화재, 지금의 이제 삼성화재예요. 이 두 개의 보험사밖에 남지 않아요. 금융은. 그런데 3차로 이병철 씨는 금융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었죠. 뭐냐? 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유배당이에요.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받고 배당을 안 해주고 계열사 키우고 계열사 자금 대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로 지분 하나도 안 갖고서 삼성생명을 통해서 계열사 막 세워나가고 그렇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자금줄을 한 거죠. 그거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병철 씨도 가만히 살펴보면 좀 저도 이해는 약간 돼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삼성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어요. 다 차명으로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물산 처음에 일본 식산은행을 통해서 금융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200만 평의 이상의 대주주가 됐지만 1952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부르주아로 몰려서 국가에 뺏겼죠. 2차로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서 은행을 통해서 10여 년 만에 아주 엄청난 부를 긁어 모았죠. 적산불화와 대외원조, 이승만 권력 해서 근데 1961년도에 박정희한테 시중은행 소유권 다 국가에 헌납한다고 했죠.
근데 3차에 사커린 사건이 일어나요. 1966년도에. 그때 알짜 산업인 비료 산업이었는데 거기에 사카린 밀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짜 한국 비료를 1966년도에 국가에 헌납한다고 이선으로 물러서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그때 이제 자기는 반도체에 올인하겠다고 한 거예요. 가전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그때 이제 인수한 게 한국전자 반도체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바꿨고 처음에 인수하고는 몇 년 동안 수익도 안 났어요. 삼성생명을 통해서 대주주가 된 거죠. 삼성생명은 누구가 주인이에요? 그때 배당보험 100%다 유배당이니까 배당보험 가입자가 주인인 거예요.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987년도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때까지도 다 유배당이에요. 우리나라는 무배당 없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단 한 주의 실권주도 없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다 100% 차명계좌. 차명이었죠. 그래서 삼성생명을 통해서 계열사를 다 관리를 했어요. 그때 삼성생명 계열 전 자산이 11조가 넘었고 상속세로 낸 거는 176억 원이었는데 주로 삼성 문화재단을 통해서 증여를 다 했죠. 이건희 씨한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돼요? 다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자들을 통해서 자금줄 역할을 통해서 삼성전자도 세웠고 계열사도 세웠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땠는지 사업이 배당보험이 어땠는지를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1988년도에 87년도에 이병철 씨도 사명하고 생보사들이 상장하려고 시도도 했는데 생보 산업이 어땠는지 한국소비자보험이 1988년도에 리포트를 냈어요. 생보 산업이 지금까지 현황과 문제점, 지금까지 어떻게 팔았는지, 뭐 했는지. 왜냐하면 상장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원래 재경부에서 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 관치였죠. 경제하고 붙어서 왔죠. 이런 것들을 소비자의 보호원에서 낸 거예요. 어땠냐? 독과점 산업체제였고 상품의 획일성,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보험료율이 엄청 비쌌고 생보사들은 어땠냐? 비공개 주식회사였고 삼성생명이니 뭐니 다 100% 주식회사였지만 배당보험만 파는 비공개 주식회사였죠. 계열기업의 자금 창구화로 활용되었고 계열기업의 자금 창구화로 쓰면서 부동산을 엄청 투자하고 장부가로 계속 들고 있다가 한참 뒤에 계열사한테 장부가로 팔고 유가시장에 투자했지만 그게 다 삼성생명의 배당보험 가입자 걸로 투자했던 거였고 계열사 엄청 세우지만 이익 안 내는 그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에 운용을 돼왔어요. 그럼 여기에 초기에 보이시다시피 1976년도, 80년도, 85년, 87년 보면 보험료 들어온 것과 나간 거를 수입과 지급에서 나누는데 지급 비율이라고 하는데 50%예요. 쉽게 말해서 가입자들한테 100억 받아서 50억 줘요. 8, 90% 이상은 사업비 때문에 90% 이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100억 받아서 50억 주는 완전 봉이 김선달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을 해왔어요. 어떻게? 블랙 위도우라고 해서 이병철 씨가 일본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한국에 까는 그런 모델이었거든요. 일본이 패망 이후에 전쟁 미망인, 블랙 위도우라고 불러요. 전쟁 미망인을 통해서 아주 조악한 그 보험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그렇게 한 걸 그대로 마케팅에도 그대로 활용해서 90% 이상의 보험 아줌마란 용어를 생겨나게 해서 판매를 한 거죠. 100억 받아서 50억 주는 상품. 그때 얼마나 조악한지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세후 정기예금이 8%가 넘는데 세후 희망보험은 4%예요. 은행 예금만도 못했고 유배당 보험을 연고 판매로 유배당 보험 자체를 대기업의 자금줄로 활용한 거죠. 저축성 장기 예금을 100억 받아서 50억 정도 내주고 은행 예금만도 못하게 그렇게 판매를 한 거죠. 누가 다 손해보는 거예요? 보험 가입자가, 유배당 보험 가입자가. 그럼 그때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주식이 20%, 79년, 80년, 81년 뭐 이럴 때요. 고전도 다 비슷한 거죠. 대출 60%, 부동산 12%예요. 근데 어떻게 이익을 다 내냐? 계열사의 자금 창구였냐? 자산 재평가 없이 부동산을 엄청 보유하고 장부가의 한참 후에 계열사한테 장부가로 넘겨줘요. 수십 년의 그 부동산 차익 계열사가 다 향유하는 거고요. 비상장 계열에 세워요. 근데 비상장 계열사는 회계상에 이익 안 나게 해. 이익 안 나면 배당할 거 없죠. 이익 남겨 있어야지 배당을 하죠. 장부가로 계속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데 이익 나겠어요? 이익 난 거 없죠. 그리고 대출 포지션이 제일 많은데 대출 포지션도 배당보험 가입자가 오너예요. 오너가 대출 받는데 약관 대출을 13.25%로 받고 계열사한테는 12% 줘요. 다른 기업들은 13.25%로 주고. 아니 주인한테 더 받고 자기 개주가 혼자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관리가 아예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관리가 아예 없어요. 엄격한 관리가 보험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이익 없이 배당보험 가입자들 이익 난 게 없어요. 100억 받아서 50억 주는데 무슨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되겠어요. 배당보험 가입자들이 오너인데 계열사만 세우고 계열사 이익만 더 내게 하고 대출을 해주고 낮은 금리로 자금 창구였죠.